아니 얼마나 걸었다고 꾀를 부리는 것이방? 아니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도 없고 죽겠어요 지금. 그때 MC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한 사람. 아니,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밖에 있으시면 큰일 나요. 에? 아니 무작정 붙잡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억지로 끌고 가 앉힌 곳. 어? 코가 뻥 뚫리는 신선한 공기. 마치 숲속에 온 듯한 느낌적인 느낌. 상쾌해, 개운해. 근데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게 미세먼지 잡는 의자예요. 미세먼지 잡는 의자요? 미세먼지 잡는 의자의 정체. 바로 마포구에서 설치한 미세먼지 저감 벤치인데요. 식물로 가득한 외벽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죠? 이게 실제로 공기를 정화를 시켜주나요? 네, 여기 식재된 이 공기 정화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없애기도 하고 벤치 하단 부분에 실외용 공기 정화기가 있어서 미세먼지가 나쁜 것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벤치 옆에는 특별한 장치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물론 벤치가 얼만큼의 미세먼지를 제거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공기가 정화되는 양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식물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돋보이는 미세먼지 저감 벤치.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데에는 개발자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첫째 아이가 채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이 미세먼지 때문에 가와사키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실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이런 벤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숨쉬고 뛰노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아, 상쾌해. 앞으로 이 앞 지나다니시는 분들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쉬었다 가세요. 유레카!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업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자원이 된다는 폐 플라스틱이다. 폐 범퍼를 분쇄를 쳐서 저희가 받은 원료입니다. 얘도 플라스틱인가요? 네, 플라스틱이죠. PP 종류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있는 5개 업체에서 매일 폐 플라스틱을 들여온다는 업체. 폐차되는 폐 범퍼를 분쇄한 폐 플라스틱인데 하루에 들여오는 양은 약 15톤에서 20톤, 일주일이면 약 150톤에 이른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쓰였던 폐 범퍼가 어떻게 새로운 원료로 탄생되는 걸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1차로) 자석을 이용해 원료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면 폐 범퍼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응 공정이 이루어지는 반응계 속에 폐 플라스틱 원료 4톤과 인체에 무해한 약품 5톤을 넣고 97도까지 온도를 올려 서서히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 약 6시간의 반응화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잘게 분쇄된 형태로 원료가 배출된다. 이제 공정의 마지막 과정이다. 약 220도의 뜨거운 기계 속에
세척 공정을 끝낸 원료를 투입해 압출하면 이렇게 국수가락처럼 길게 생긴 모양의 원료가 줄줄이 나온다.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이다. 저희가 폐범퍼를 이용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지금 완제품을 만든 상태입니다. 얘가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렇죠. 얘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범퍼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폐플라스틱이 전혀 다른 형태의 펠릿으로 변신. 이 펠릿 3kg이면 하나의 새로운 범퍼를 만들 수 있다. 유레카! 최면에 걸려 상상치도 못했던 전생을 보게 되고 생생하게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양파를 사과처럼 느끼는 신비한 현상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 뇌센터를 찾아 뇌파 검사를 통해 최면에 걸렸을 때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뇌파에는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주된 뇌파가 세타파가 나오게 되고 세타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구 씨가 최면에 빠졌을 때도 비슷한 뇌파가 측정될까요? 처음에는 베타파와 알파파가 줄을 이루다 서서히 세타파가 출현. 최면이 깊어질수록 세타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가 살짝 잠들었을 때의 뇌파와 상당히 흡사하답니다. 가수면 상태로 가면 후각이라던가 촉각이 1차 차단이 되거든요. 감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양파를 사과로 인지할 수 있죠. 뇌는 의외로 단순해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데이비드 교수팀은 MRI를 통해 최면 상태에서의 뇌의 혈류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최면에 빠졌을 때 운동과 감각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이 크게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평소보다 감각이 많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영역과 환경을 인식하는 영역의 연결이 느슨해진 것도 확인됐는데요. 이 부분의 연결이 약해지면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체험한 전생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로 봤다고 하는 것이 실제 전생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무의식이 전생의 형태로 표상화되고 상징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다. 유레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도권 자원순환센터. 이곳에서는 대형 가전제품의 분류와 파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폐가전들이 이곳에서 처리된다.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과 부품 등 재질이 다른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어내 종류별로 분류하는 전처리 과정부터 진행된다. 하루에 냉장고는 약 800대, 세탁기는 약 500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보통 냉장고와 세탁기에는 구리, 알루미늄, 비철과 같은 20가지가 넘는 유가 금속들이 들어있는데 수작업으로 분리해 놓은 모습이다. (1차)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원들은 본격적인 파쇄 공정에 들어간다. 냉장고의 경우
기계를 통해 잘게 파쇄한 후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우레탄 같은 육가물을 선별하는 후처리 공정을 다시 거친다. 버려진 폐가전이 자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폐가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육가금속은 철,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이다. 이것들은 다시 재련소나 관련 업체로 넘겨져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구리와 알루미늄처럼 발생된 금속들은 재련소로 넘어가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그 궤로 만들어집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우레탄은 냉장고 보온재인데요. 예전에는 그 처리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소각으로 처리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신규 설비를 도입해서 고형화 연료 쓸 수 있는 장비로 지금 만들어서 그 제지 회사라든지 또 하는 시멘트 회사로 연에너지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고철,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같은 광물 자원은 각종 산업에 재활용되며 경제적인 효과도 내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환경적인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무려 1,79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유레카! 스마트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 어딜 가나 했더니 화장실로 향한다? 양치해보자. 양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스마트폰? 만화라도 틀어놓는 걸까?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양치 시작! 화면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아이의 얼굴이 비치며 AR 칫솔이 나타나고 와, 칫솔도 이제 돌리고 잘하네. 본인의 얼굴을 보며 스마트폰 안내음에 따라 상하 좌우 구석구석 양치하는 아이. 증강현실 화면 덕분에 지루하거나 귀찮은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번엔 왼쪽이야. 왼쪽? 어렵지. 아, 진짜 잘한다. 오. 입을 헹구자. 마지막으로 입안을 헹구고 확실한 마무리를 위한 인증사진까지. 하나, 둘, 셋. 됐다. 잘했어. 이 신통방통한 칫솔 정체가 뭔가요? 이거는 스마트 전동 칫솔인데 폰이랑 아이 칫솔이랑 연결이 돼서 아기가 직접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양치를 돕는 스마트 칫솔. 지우야, 우리 이제 양치하러 갈까? 시야. 양치하러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끝. 어르고 달래봐도 쉽지 않았던 양치 교육.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먼저 양치에 재미를 붙였단다. 게다가 양치 결과까지 알려주니 일거양득. 정말 전쟁이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아이가 먼저 하자 그러고 직접 따라하고 하니까 저는 너무 편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양치질.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판교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바로 이 남자가 양치 교육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준 오늘의 기술자 최종호 대표다. 그냥 단순히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모바일 앱이랑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어디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증강현실 기술이 알려주는 재미있는 칫솔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귀찮아하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인 양치질. 스마트 칫솔은 아이들의 효과적인 양치 교육을 위해 기술자가 직접 구하는 것이란다. 훌륭해. 아이들은 조작 능력이나 공간 지각력이 부족해서 구석구석 잘 못 닦게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술자의 스마트 칫솔 안에는 과연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모션 센서 작동하는 거죠? 네, 모션 센서 동작을 합니다. 네, 모니터로 보던데. AR 화면과 연동되기 위해서는 이 센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이 센서는 3축 센서로 해가지고 X, Y, Z축을 인지하는 센서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위치를 닦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하게 해주는 센서입니다. 실제 칫솔이 움직이는 위치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핵심. 또한 아이들이 더 즐겁게 양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단다. 이런 재밌는 게임 요소나 이런 리워드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좀 더 유발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폐 휴대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각종 희소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며 본체뿐 아니라 배터리 역시 재활용하면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휴대폰 배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근 10년간 폐건전지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선명 박사 연구팀을 만났다. 폐건전지 중에서도 리튬이온 전지에서 희소금속을 회수해 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연구가 상업화 단계에 있다. 여기서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러한 금속 이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금속을 해소하는 것을 하고 있고,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니켈을 저희들이 해소해서 니켈을 스테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에는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코발트를 추출하는 실험이다. 먼저 폐전지 분말 시료를 산에 녹여서 분말 시료 내에 있는 금속들을 액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음에는 용해돼 있던 용액에서 코발트 분말을 회수하기 위해 유기용매라고 하는 추출제를 사용해 코발트만 분리해낸 후 전기 분해를 실시한다. 농축 및 선택적으로 해수된 코발트 용액을 전기 분해를 통해 코발트 금속을 제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코발트 금속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의 양극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전해 채취 공정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코발트 금속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완성된 코발트. 네, 이게 완성된 코발트 금속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와 리튬 1차 전지를 5대1 비율로 섞어서 처리했을 경우 100톤에서 약 20톤의 코발트를 회수할 수 있다. 이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억 원 정도의 경제성이다. 유레카!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범죄 수사 분야. 많이 알려진 최면 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면 수사의 선두주자 이만호 수사관. 최면 수사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된 기억을 정확히 되살려내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면 수사의 핵심은 기억. 이 기억을 되살려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면 수사.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기억 잘하는 사람, 귀로 들은 것을 기억 잘하는 사람, 몸으로 느낀 것을 기억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도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최면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 방식을 달리 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촉각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에서 취했던 행동을 재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엔 이런 최면 수사 기법이 대부분의 범죄 수사에 사용된다는데요. 얼마 전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이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붙잡혀 강도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의 협박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피해자. 번호판을 부르고. 하지만 유일한 단서인 차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 번호 봅니다. 견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순간적으로 팍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몇 번? 17.
그 범인을 최면을 통해서 잡았나요? 우와. 과학 수사의 한 분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최면 수사.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하게 수사관들이 좀 더 양성이 되어서 피해자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최면 수사를 했습니다. 유레카! 사람과 반려동물, 그 특별하고도 소중한 인연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다. 2008년에 시작돼 2014년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도 같다. 인식표에 새겨진 15자리 등록번호를 통해 길 잃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몸 안에 직접 이식하는 내장형과 반려동물의 정보가 기록된 무선 식별장치를 목줄로 걸어주는 방법인 외장형이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등록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의 본성을 강제로 억제시킨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중성화 수술, 과연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중성화는 좀 더 큰 다음에 약간 7개월 넘어서 1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아이가 너무 공격성이 강하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중성화를 하는 게, 특히 수컷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오줌을 아무데나 막 싸고 다닌다든지 이것들이 본능적인 부분들도 있고 산책을 시키면 해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못하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고요. 여러 마리 키울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암컷 쪽을 수술할 거냐 수컷 쪽을 수술할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수컷이 수술도 안전하고 쉽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수컷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유레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좋은 걸로 가져왔어요. 뭐 먹을 건가요? 비빔국수. 잠깐만, 비빔. 에이. 근데? 철가방? 이거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이런 모양의 어떤 그 콘센트는? 오. 이게 자, 지금 거는 돌판이라고 해서 SP인데 무려 100년 전에 개발된. 이게요? 돌판. 100년 전에?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올려져 있는 저 디스크는 네. 1941년 곡입니다. 1941년? 41년이요? 잠깐만. 그럼 우리나라 해방되기도 전인데? 정말. 이게 실제로 그때 물건이라고요,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하셨대요? 너무 깨끗해요. 흠집이 진짜. 하나 없어요. 와, 이거는 박물관에 가도 되겠는데. 와. 이거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나올까요, 근데? 빨리. 네, 꼽았어요. 이것도 키고. 소리 들린다. 돌아간다. 와, 이거. 나 소름 돋았어. 옛날 영화에서 나온 야, 흑백 영화에서. 진짜 나오네? 와, 어떻게. 너무 좋다. 뭐야, 이거 나 실제로 이런 걸. 와, 잠깐만, 이거 안에 스마트폰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진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무 좋아. 저 이런 감성 너무 와. 좋아하거든요. 진짜 지금 여기서 커피 한 잔 딱 마셔도 맞아. 진짜 분위기 좋을 것 같아. 너무. 약간 파리에서 노천 카페에서 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커피 한 잔. 야. 이게 1940년대 엄청나네요. 판인데 그 당시에. 아직도 이렇게 잘 나와요?